안녕하십니까. 솔리드 IT 심윤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속성질 편집기 버전 1.3 업데이트된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유튜브에 업로드된 영상은 초기 베타 버전입니다. 그 이후로 많은 기능이 추가되었는데요. 오늘 영상에서 1.3 업데이트된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설명드리는 업데이트 기능은 모두 설계자분들이 스피드웍스를 사용해 보시고 이러한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기능을 반영한 항목들입니다. 이처럼 스피드웍스는 설계자분들의 피드백을 적극 반영해서 개발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만약 아직 사용해 보시지 않으셨다면 한번 사용해 보시고 많은 피드백 주시면 적극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가지 세션으로 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속성 편집, 재질 편집, 출력, 옵션 이 4가지 항목에 대해서 각각 업데이트된 기능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속성 편집 도구 업데이트된 부분인데요. 총 6가지 항목이 업데이트되었고 실제로 스피드웍스 환경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속성 편집기를 사용하시다 많은 이슈 중 하나는 어셈블리 기준으로 해서 부품 속성을 편집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파일들을 일괄로 편집하기가 불가능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능을 적극 반영해서 선택 파일 편집이라는 도구가 추가되었고요. 내가 지정한 파일들을 일괄로 선택을 해서 열기 버튼을 추가하시면은 선택한 파일들에 대해서 속성 편집을 일괄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즉, 굳이 어셈블리 부품이 아니어도 3D 파일이라면은 속성 편집을 손쉽게 할 수가 있는 기능이죠. 선택에 따라서 델리트로 삭제하시거나 전체 삭제를 통해서 리스트를 지울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추가된 기능은 우측의 지정 속성 불러오기 기능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설정에 대한 속성만 사용하겠다라고 지정 속성을 지정하시면은 지정 속성 이름에 추가된 이 항목들만 속성을 편집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미 부품의 속성이 30개 이상 너무 많아서 편집하기 힘들다라는 이슈가 있을 경우 지정 속성 불러오기를 통해서 내가 편집할 속성들만 추가하셔서 손쉽게 편집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이 5가지 항목에서 더 추가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원하시는 속성 이름을 추가하셔서 총 6가지의 속성 이름들을 기준으로 해서 편집할 수가 있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지정 속성 고정이라는 체크박스가 있는데요. 이 기능 같은 경우는 속성이 현재 지정 속성 이름이 없어도 무조건 이 속성을 열에 표출하겠다라고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지정 속성 고정 기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없는 속성이라면 신규 추가할 때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위로 아래로 버튼이 있는데요. 이 항목들은 열에 대한 순서대로 그대로 표출되기 때문에 사용자가 가장 편하게 볼 수 있는 속성에 대한 순서를 지정하셔서 효율적으로 편집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불러오기 버튼을 통해서 속성 항목들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지정한 파일들이 일괄로 속성이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첫 번째로는 어셈블리 기준이 아니라 선택 기준 파일이기 때문에 모든 트리가 0레벨로 표출이 되고 우측에 보시면 열에 지정한 속성들만 불러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속성이 많거나 규칙되지 않는다면은 지금처럼 지정 속성을 통해서 손쉽게 편집할 수 있는 UI를 구성할 수가 있죠. 자, 이번에 또 추가된 기능 중 하나는 속성열 기능의 열 추가 기능입니다. 새로운 속성을 추가하는 것도 사용자가 직접 속성 이름을 입력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요. 이럴 경우 특정 모델에 있는 속성 항목들을 일괄로 불러와서 속성 리스트를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파일을 기준으로 해서 모델 속성을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정한 파일 기준으로 해서 속성 이름들이 자동적으로 채워진 걸 볼 수가 있죠. 여기서 사용자가 필요한 항목들만 두고 편집을 하셔서 손쉽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여러 개의 속성 이름을 일일이 치지 않고 속성을 그대로 불러와서 적용하시면은 열 추가로 항목들이 추가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존 모델을 활용해서 속성 편집을 이용할 수가 있어서 2번 작업할 것을 한 번에 작업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죠. 이번에 또 소개해드릴 기능 중 하나는 설정 특종으로 복사와 사용자 정의로 복사 2가지 기능입니다. 설계자분들이 속성 같은 경우 속성을 설정 특정으로 할지 사용자 정의로 할지 중복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뭔가 통일돼야지 도면 템플릿 내릴 때나 속성 관리하기도 편할 텐데요. 근데 이미 설정 특정으로 되어 있는 거를 사용 정의로 옮기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 그럴 경우 설정 특정으로 복사나 사용 정의로 복사를 통해서 한쪽으로 속성을 복사해서 일괄로 관리할 수 있는 편한 도구입니다. 현재 사용자 정의 모두로 불러왔기 때문에 설정 특정으로 복사가 활성화된 걸 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설정 특정으로 불러왔다면 사용자 정의로 복사 기능을 통해서 속성을 복사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설정 특정으로 복사를 우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트리에는 현재 불러온 모델에 대한 리스트를 확인할 수가 있고 앞에 체크박스를 통해서 어떠한 항목을 카피할 건지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떠한 속성을 복사할 건지 선택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내가 필요한 속성들만 체크하셔서 카피를 손쉽게 하실 수가 있고요. 어떠한 설정에다 카피할 건지 리스트에 있는 설정 이름을 기준으로 해서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설정 이름 같은 경우는 현재 불러온 모델들의 이름들이 일괄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러한 다른 모델에 없는 설정 이름이다 라고 하셔도 걱정이 없으신 게 실제 있는 이름 기준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충돌 위험이라든지 문제되는 사항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가장 많이 사용을 하는 디폴트를 기준으로 해서 카피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모든 설정을 완료한 후에 적용 버튼을 누르시면은 사용자 정의 속성이 설정 특정으로 복사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제가 다시 설정 특정 모드로 해서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 동일한 조건으로 설정 특정 속성만 변경해서 불러오기를 통해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과 같이 디스크립션 항목과 데이트 항목 등 속성 정보가 사용자 정의에서 설정 특정으로 그대로 카피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속성을 하나의 유형으로 관리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설정 특정으로 복사 혹은 사용 정의로 복사를 통해서 손쉽게 관리할 수 있고 현재 설정 특정 모드이기 때문에 사용자 정의 복사가 활성화된 걸 볼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어떠한 모델을 지정할 건지 선택을 하시고 복사 속성에 대해서 어떤 속성을 카피하실 것인지 그리고 기준 설정 같은 경우는 설정이 여러 개다 보니 이 설정을 기준으로 사용 정의를 카피하겠다라고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기준 설정 선택 도구 모드입니다. 자, 이렇게 지정 설정을 선택한 후에 적용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사용자 정의로 속성을 손쉽게 카피할 수가 있죠. 다음 기능은 다른 유형의 모델을 불러와서 작업하는 것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모델 같은 경우는 어셈블리 기준으로 해서 불러오도록 할 건데요. 이 모델에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리비전과 들어온 데이터가 다중으로 들어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각각 문자, 날짜, 숫자, 골뱅이와 함께 유형이 같이 써 있죠.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어셈블리에 포함된 하위 부품들이 어떤 거는 문자 유형, 어떤 거는 날짜 유형으로 이름은 같은데 유형이 다른 케이스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러 사용자 사용하다 보면 통일이 안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죠. 하지만 하나의 유형으로 관리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기존 속성을 편집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기능을 반영을 해서 속성열 기능에 동일 속성 합치기라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기능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유형에 포함된 속성들을 리스트업을 해서 현재 리비전 같은 경우는 문자와 숫자 두 개가 포함되어 있어서 어떤 걸로 합칠 것인지 지정할 수가 있고 들어온 데이터 같은 경우도 문자와 날짜가 같이 합쳐져 있죠. 문자로 통일하겠다라고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 체크 버튼을 통해서 선택적으로 작업도 가능하시고요. 적용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리비전과 들어온 데이트가 하나의 유형 설정으로 관리할 수 있는 모드로 변경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유형이 다른 것도 하나의 속성으로 관리할 수가 있어서 모든 설계자가 통일된 속성으로 관리할 수가 있죠. 이번에는 열 속성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 속성 같은 경우는 현재 속성에 대한 유형이 어떤 것인지 파악하기가 어렵거나 혹은 다른 유형으로 바꾸고 싶다라고 하실 때 활용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속성에 대한 이름과 우측에 보시면 속성 유형으로 어떠한 속성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문자로 다 바꾼 것까지 다 업데이트된 걸 볼 수가 있죠. 만약에 이 데이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날짜로 다시 관리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원하는 유형 변경 후에 적용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이 들어온 데이트에 대한 속성은 날짜 유형으로 변경해서 관리할 수가 있는 매우 유용한 도구입니다. 자, 이렇게 속성 편집 도구 업데이트에 대한 6가지 기능을 모두 설명을 드렸고요. 이번에는 재질 편집 도구에 2가지 추가된 항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불러온 모델의 재질 편집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질 편집 같은 경우는 UI가 새로 추가되었는데요. 현재 이 재질의 물성치 정보를 손쉽게 볼 수 있는 UI입니다. 선택을 하게 되면 우측에 현재 선택한 재질과 각각 물성치 정보가 한눈에 볼 수 있고요. 내가 클릭할 때마다 선택한 재질에 대해서 물성치가 그대로 업데이트가 되어서 재질에 대한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자 유형에 따라서 재질 정보를 숨기거나 보기를 통해서 창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 기능으로는 재질 초기화 기능입니다. 재질을 추가할 게 많다라고 할 경우 재질을 잘못 넣는 경우가 발생을 하는데요. 그 케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현재 이 재질들을 회주철로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변경된 재질은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고요. 사용자가 잘못 넣은 재질이 있는데 적용 버튼을 눌러서 재질을 추가해버렸습니다. 자, 그럴 경우 다시 원래 재질로 돌리고 싶을 경우 기억이 안 나겠죠? 그럴 경우 재질 초기화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초기에 불러온 재질 리스트로 다시 적용할 수가 있는 도구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사용자가 실수로 재질을 잘못 넣어도 손쉽게 복원할 수가 있는 재질 초기화 기능이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재질 편집 도구 업데이트 두 가지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번에는 출력 도구 업데이트 세 가지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래프 업데이트된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UI가 좀 바뀌었습니다. 줌확대에 대해서 애니메이션 형태로 자유롭게 움직이는 형태의 UI를 제공하고 있고, 마우스로 제가 원하는 차트에다가 키를 올리게 되면은 현재 팝업 형식으로 어떠한 항목인지 손쉽게 표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프 타입 중에 혼합형, 도넛형이 더 변경이 되어서 혼합형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막대 그래프와 꺽쇠가 같이 포함된 형태로 손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그래프를 PPT나 엑셀에다가 추가하셔서 사용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새롭게 추가된 이미지 저장 버튼을 통해서 이미지 파일을 손쉽게 저장하셔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미지 파일, PNG 파일로 저장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대로 카피하셔서 원하시는 자료에다가 그대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엑셀 쪽에 대해 설명드릴 건데요. 그 전에 이 메타리얼 쪽의 속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메타리얼 같은 경우 수식 형태로 값이 들어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솔리드웍스에다가 속성을 부여를 할 때 평가값으로 확인하기 위한 수식 정보인데요. 이 상태로 엑셀을 출력하게 되면 수식으로 나가기 때문에 보기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이러한 기능을 손쉽게 작업하기 위해서 엑셀 출력 기능에 평가값으로 출력이라는 옵션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항목을 체크를 하고 출력을 하게 되면은 평가값인 형태의 엑셀 결과물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썸네일과 파일 이름, 메타리얼만 선택하고 내보내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메타리얼 정보가 수식이 아닌 물성치에 대한 결과, 형태로 출력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자가 두 번 작업할 필요 없이 바로 파트리스트 작성하실 때 그대로 활용할 수가 있는 유용한 도구입니다. 네, 이렇게 출력 도구 업데이트된 세 가지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옵션 도구 업데이트된 두 가지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옵션 항목의 첫 번째로 스타일 기능인데요. 현재 기본은 라이트 그레이라는 색감의 스타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선택해 보시면은 블루, 다크 그레이, 다양한 형태의 스타일로 UI가 변경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눈이 편한 그런 UI를 구성할 수가 있어서 원하신 스타일로 구성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속성 즐겨찾기입니다. 이 즐겨찾기 입력하는 것도 많은 시간의 소요가 되는데 만약에 우리 회사에 속성 탭 빌더로 관리하는 자료가 있다라고 하신다면은 속성 탭 빌더에 있는 항목들을 그대로 불러와서 즐겨찾기로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속성 탭 빌더를 불러와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속성 탭 빌더를 불러오게 되면은 속성 탭 빌더의 목록, 라디오, 텍스트 등등 항목이 이미 추가된 리스트를 그대로 긁어와서 즐겨찾기 일괄로 입력해주기 때문에 사용자가 보다 편리하게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옵션 도구 두 가지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속성재질 편집기 1.3 업데이트된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스피드웍스를 사용해 보시다가 이러한 기능이 있으면 이용할 것 같다라고 많은 피드백을 주시면은
저희 스피드웍스도 많은 발전이 될 것 같고 고객 여러분들도 보다 빠른 설계할 때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아직 스피드웍스를 사용해 보시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적극 활용하셔서 보다 빠른 설계 경험을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